제가 저 X를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VIP 카드 얘기도 나오고요. 이미경 부회장은 땡땡땡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CJ 이미경 부회장에게 불만을 가진 나머지 극단적인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네. 물론 뭐 험한 말 욕이니까 뭐 사랑해 이런 건 아닐 테고 분명히 뭐 저게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네요, 최순실 씨가. 이게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우리 블랙리스트 얘기 나왔을 때 저토록 그 좌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감정들을 갖고 그 정부 어떤 보조금 지원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막았어야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또 수석비서관 회의 자리에서 좌파와 관련해서 굉장히 뭐 안 좋은 얘기들도 하고 뭐 좌파의 지원이 가지 않도록 해라 이런 거 이제 또 김기춘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인식이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은택 씨가 특검에서 진술할 내용들을 보면은 최순실 씨가 이미경 CJ 부회장을 가리쳐서 만든 영화가 좌파라 XX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XXX에.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그 국정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어떤 양분적인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고 그런 영화들을 자꾸 만들었다고 하는 데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CJ 이미경 부회장을 미국으로 보내버리고 자리에서 내쫓아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런 거고요. 앞서 이제 VIP 카드 잠깐 말씀하셨는데 CJ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CJ 계열사 그 매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엄청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예요. 제가 어떤 분 쓰는 것도 봤거든요. 예. 본인이 쓰시는 건 아니죠? 저는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저한테 줄 리도 없고 대단한 거군요. 전 예, 몰랐어요. 엄청난 저거 특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런 거 로비로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카드 혜택을 받고요. CJ 직원들이 저런 카드를 갖고 다니는 것을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혜택같이 생각할 정도로 그런 카드인데 그걸 최순실 씨가 자신의 지인한테도 만들어달라 뭐 이런 부탁도 했던 모양인데 그걸 또 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졌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현종 의원님, 뭐 저 카드가 사실 얼마나 대단한 카드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 모습을 보면 참 최순실 씨가 사사로운 욕심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CJ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뭐 이제 단순한 뭐 최순실 씨와의 뭐 어떤 그런 악연이라든지 뭐 그것보다 좀 더 뿌리가 깊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명박 정부가 들었을 때 그때 200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사실은 이제 CJ가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후보를 지원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이제 CJ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박 전 있는 대통령이. 네, 그 상황에서도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이제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한 송강호 씨가 출연했던 예. 그 영화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 자체가 이제 상당히 박 전 대통령이 지인으로부터 이런 영화가 있더라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이제 분개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느냐 해서 결국 이제 CJ에 대한 또 특히 이제 이전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돼 있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CJ 관계가 이제 악화됐었는데 이 보면 이제 이 스타카드라는 것도 보면 보통 CJ 그 회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매점, CJ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계열사의 프랜차이즈들이 많죠. 프랜차이즈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보통 뭐 30%에서 뭐 50%까지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줘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CJ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예인이라든지 CJ 이런 또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카드를 이제 발급해 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자신이 이제 어느 정도 오피니언 리더 정도 된다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카드로 이제 알려져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씨가 왜 나도 오피니언 리더인데 왜 나는 없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거 발급을 안 해주니까 그런 감정이 격화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작은 것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는 CJ와의 어떤 그런 뿌리 깊은 어떤 그런 갈등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근본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잠시만요. 근데 이종훈 박사님. 네. 이게 아무리 그래도 한 기업의 부회장 그리고 이 오너의 친누나를 이 XX라고 부르는 것도 하지만 설마 진짜 이 카드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겠죠. 저는 그게 좀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카드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마요. 네, 저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이제 전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듯이
최순실 씨가 굉장히 탐욕적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뭘 원하는 거,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만약에 그걸 갖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불같이 화를 내고. 저렇게 손을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실제로 막 이렇게 응징을 하고 다 봐왔잖아요, 우리가. 예? 그 문체부 뭐 국장들 이렇게 날리는 거, 노태강 국장이니 뭐 이런 사람, 전 국장 이런 사람들 날리는 걸 보더라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다. 그런데 이 최순실 씨의 그 움직이는 그런 그 행동의 패턴을 딱 보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예, 그건 아주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까지 당한 거죠. 공적인 개념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뭐 공익적인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CJ 역시 그렇게 대처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니 CJ 당신 뭐 지금 저 이재용 회장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이제 사면 문제도 걸려 있고 자 이런 상태인데 아니 나한테 잘 보여도 뭐 할 판에 이런 거 하나 안 해줘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처럼 뭐 이렇게 감정적인 이유에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경 부회장은 어쨌든 CJ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죠. 청문회 때 손경식 CJ 회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원동 수석 이야기는 저희 그룹에 있는 이미경 부회장이 조금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회사를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왜 경제수석이 개인 사기업체의 부회장한테 회사를 떠나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조 수석 말은 대통령 말씀이라고 저한테 전했습니다. 아까 그 이미경 회장이 압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VIP 눈에 띄지 마라. 그래서 미국으로 가야 했는데 그 이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게 원인인지 그런 거는 전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미국 간 거 말고 네, 아무튼 네. 눈에 띄지 마라. 네. 라고 한 이유가 뭐냔 말이죠. 저도 그건 잘 그 모르겠어요. 이유 그때는 그냥 저희가 그러려니 뭐 그냥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 이미경 땡땡땡 뭐 이 얘기를 최순실 씨가 한 걸 보면 맥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들 기억하시겠죠. 지난번에 특검 다 끝나고 3월 초에 박영수 특검이 국민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에 가서 대면 조사를 하면 꼭 묻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왜 대통령님은 그 이 부회장을 그렇게 미워하셨는지 그걸 묻고 싶다라고 했던 기억이 제가 생생합니다. 예.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미경 부회장한테 XXX라고 얘기를 충분히 최순실 씨는 하고도 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요즘은 이제 자꾸 법리적인 문제나 이런 거를 얘기하니까 그렇지 최순실 게이트 처음 터졌을 때 최순실 씨가 목욕탕 가서 뭐 장시호랑 어떻게 걸게 얘기를 하고 대화를 주고받는지 아이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나무인 발언들이요. 정윤아 씨가 막 나이 많은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들이 그래요. 최순실 씨가 정말 입이 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분 안 좋고 자기 뭐 심기에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면은 저런 식으로 그냥 툭툭 내뱉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게 스타카드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분명히 저런 얘기는 했을 법하다.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종합해보니까 CJ가 여러모로 미움을 산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후에 사실 정부에 굉장히 우호적인 광고를 내보내면서 화해 제스처를 먼저 내밀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CJ가 당한 이후에 뭐 창조 경제를 이제 후원한다라는 뭐 아주 그런 그룹 이미지 광고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그랬죠. 아마 이제 그런 조금 국가주의적인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서 또 이제 국제시장이라든지 만들어서 히트를 많이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호응들을 나부자 얻고 자 이런 걸 했다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이 CJ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이 한 기업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아주 그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부단 이제 어떤 저런 영화를 만들고 이런 것도 차원을 뛰어넘어서 어떤 좀 개인적인 상황까지도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사실은 이미경 부회장, 특히 이미경 부회장 같은 경우는 좀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전 회장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국내 경영을 맡아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물러나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에 가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보면 상당히 이제 일반 정부 권력이 특정 기업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그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지만 이건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이미경 부회장에 대해서 이제 거친 욕설까지 했던 것만 봤지 이미경 부회장이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억울했다는 전원들도 참 많아서 그 얘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정말 괴롭다. 뭐 좌파 얘기도 하고 왜 불러내야 하느냐라는 얘기까지 이종훈 박사님 했다 네. 봅니다. 그러니까 좌파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들면 좌파예요. 그렇게 최순실 보시면 돼요. 씨에게. 예.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을 내가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뭐 응징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먹혀들지도 않고 또 명분도 없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약간 공적 개념이 있습니다. 예. 자, 어느 정도는 공적으로 이걸 포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응징하려고 했을 때도 자, 그래서 사실은 포장용으로 저런 표현을 전 충분히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순실 씨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보수 중에서도 상당히 극우에 가까운 사고방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약간의 좀 특징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좀 좌파, 빨갱이 이렇게 보는 시각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리고 누군가를 응징할 때는 그런 식으로 라벨링을 해서 공격을 하는 그게 이제 아주 극우파들의 약간의 행동 패턴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은 거는 기본적인 동기는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욕구 여러 가지 이제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잘 안 이루고 비협조적인 사람들은 다 이제 나의 적이 되는데 그 적들을 이제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들을 좌파로 규정지어서 공격을 하는,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서 몰아내는 이게 가장 좋은 방식인 거죠. 그런데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약간 좀 빨갱이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좀. 그 단어는 너무 좀 거칠어서, 어찌됐건. 하여튼 일반 용어로 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요.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하고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말에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어투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비슷하고요. 어떤 인간적인 스타일도 좀 비슷한데 박 전 대통령의 아주 독특한 스타일이 뭡니까? 의리를 모르면 인간도 아니다. 이런 말 굉장히 유명한 박 전 대통령의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한테 진짜 한번 찍히면은 그냥 끝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체부 노태강 국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 몰아내고 난 다음에 결국 나중에 아직도 거기 있어요? 그런 다음에 진짜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알겠어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죠. 이미경 부회장도 아직도 거기 있어요? 그럼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예. 쭉 봐왔던 것처럼 청와대의 CJ 길들이기, 다르게 표현하면 최순실 씨의 CJ 길들이기는 블랙리스트와 연관이 돼 있죠.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오늘 저렇게 보시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첫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참 조윤선 전 장관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최 변호사님. 글쎄 시간을 5분 단위로 물어본 적도 있고 귤만 먹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진짜 많이 수척해졌네요. 굉장히 수척해진 것 같습니다. 얼굴이 거기다가 수척해진다가 전에하고 달리 안경도 벗은 지금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보통 같은 경우에는 수의를 안종범 수석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수의를 입고 있는데 오늘 지금 나오는 사람들 보면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가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장을 입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결국 본인으로서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일 것으로 미루고 짐작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은 범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은 이제 직업을 묻는 것에 지금은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과 어떤 최고의 어떤 변호인들이 옆에서 이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변호인 자리에 앉지 않고 피고인석에 앉은 본인으로서는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실제로 아무리 예쁜 사람도요, 이렇게 관리 안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피부 관리를 계속 받고 하면 사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수척해지고 너무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지금 정도는 상당히 좀 위축이 되어 있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구속된 이후에는 모든 관련자들이 지금 한마디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이현종 의원님 재판부에서 두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기춘 전 실장은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하고 조윤선 전 장관은
오해가 쌓여서 여기까지 왔다.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네. 여전히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희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종일관 자신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특검의 조사 결과 그 특검의 어떤 진술 내용들이 이제 속속 공개되는 걸 보면 조윤선 장관이 알았다는 정황들이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당시 조윤선 장관이 이제 그 정무장을 갈 때 그때 정무장관이 이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전임 장 수석이 이제 후임 수석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화로 이제 업무 인수인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블랙리스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연예인 어떤 예술인에 대한 지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하니까 아마 조윤선 장관도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 생각했겠죠. 그래서 따로 만나자고 그래서 저 문제 때문에 따로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박준호 수석이 이게 중요한 업무다. 우리 정무수석실에. 그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조윤선 수석이 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 이야기 하니까 얼굴이 싹 굳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이제 순식간에 안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또 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이 이제 이와 관련된 거라는 걸 이제 본인이 아마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특검의 진술 자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검찰이 구속할 때는 다들 저런 증거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볼 때는 아마 앞으로 법정에서 상당히 다툼의 여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했던, 저 아차 싶었던 부메랑이 지금 오늘의 저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난 건데, 이미경 부회장의 미국행이든 오늘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의 수감이든 이 모든 배후에는 최순실 씨가 있었는데, 이 최순실 씨가 오늘 오전 8시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떨어져서 남부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남부구치소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들어보시죠. 남부교도소 구치소가 신축을 했습니다. 2010년가 돼서 한 6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시설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신축 건물인데다가 요새 지은 거니까. 남부교도소 구치소 제약은 다 막 40년, 막 45년 노후 건물들이에요. 아무래도 그 구호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막 그 내림새도 나고 막 지저분하게 아니니까. 시장 때문에 남부구치소가 특별히 다른 데보다 그 막 더 튼튼하게 떼주고 이건 아니고 시설이 새근새근물이라서 좋다. 예, 뭐 실제로 남부구치소가 구치소계의 호텔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헌법이 태어났던 87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30년이 돼서 아파트로 치면은 재건축해야 되는 아파트. 굉장히 묵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 변호인 접견을 가면은 쿰쿰한 구릉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내부가 사실은 시설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 반면에 원래 지금 그 남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에 있었는데 지금 고척돔 그 구장 바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한 3,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언론에 봤을 때 보니까 그 기자들이 이 서울구치소는 모텔, 이거 그 남부구치소는 그 호텔에 비유를 했는데 그렇다고 시설이 호화롭진 않지만 새롭게 지었고 단열이라든가 방음, 방청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변호인 접견실도 훨씬 더 깨끗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 구속수감된 거래 시설 덕은 일단 본 거네요. 그렇죠. 이래저래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덕을 구치소에서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CJ에 대한 청와대 압박, 그리고 조윤선, 김기춘 전 두 사람의 첫 법정 출석 얘기까지 해봤습니다.